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디자인재단 백종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온종일 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융합 얘기를 하면 좀 머리가 좀 아프시지 않나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좀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융합 만들기도 어려운데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많으신 분들이 이제 융합 그러면 말 그대로 과거에는 일자형, T자형 뭐 하다가 융합은 무슨 자형인가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융합은 아마 박스형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T자형 과거의 전문적 지식이라는 것이 이제 대다수 이제 깊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을 전문적 지식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T자형을 벗어나서 이제 박스형이니까 대단히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네 분을 먼저 소개하고 제가 얘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같이 할까요? 예. 제일 먼저 저희 오늘 사회적 사회 분야에서 융합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실 부분은 염영숙 포스텍 교수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분인데 김중태 IT 문화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 발전이 과연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실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존경하시는 분인데 이 거시적 입장에서 과연 환경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어떤 노동이나 이런 부분에 질을 높게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영숙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드릴 내용들은 굉장히 좀 깊이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미래 가치는 무엇인가, 아마 성과라는 게 무엇인가, 때로는 결과는 꼭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좋은 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오늘 이 네 분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시는데 이제 내용의 약간 부분들을 좀 보면 융합이 실제적으로 융합형 인재라는 부분이 오늘 오전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전문성 부분과 보편성 부분이 동시에 이제 하고 얘기한다는데 1920년, 30년 때부터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예술과 기술의 통합이라는 그런 단어를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아마 가장 먼저 학문들에 대한 통섭 같은 경우를 만들어갔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통합과 융합은 또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1920년 때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컨버전스라는 융합을 쓰고 있는데 과거의 통합이라는 단어나 지금 융합이라는 단어나 또 단어가 또 하나 있죠. 통섭은 또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지금 내용들을 보면 과학, 기술과 인문학의 만남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현 능력을 말하는 거고 인문학은 상상 능력을 만드는데 상상과 구현의 관계는 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보면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조금 뭐라고 하면 다르게 생각하는데 감성과 이성을 어떻게 만나게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대다수 감성 속에서는 이성이 있고 이성 속에서는 감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미래 가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여기 영역 간의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보통 전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전공이 과연 융합이 전공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은 대학에서도 자유전공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공의 자유를 가졌을 때 과연 전공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적으로 본다면 한 70년대나 80년대 그 인터디스플리너리라는 그런 어떤 다학제적인 거하고 지금 융합적 교육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런 아주 그 면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명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엊그제 이제 그 성적표가 나왔지만 문과와 이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애시당초부터 분리해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또 융합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달아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계신 그 뭐 여명숙 포스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가상 공간과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저 부분에 대한 융합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과 뭐 어떤 기계는 어떻게 융합이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요즘은 모든 사람이 사이보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경을 쓰고 있는 것도 뭐 엄밀하게 보면 인간과 뭐 기계가 만나서 하나의 뭐 형태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오늘 그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아마 네 분들의 패널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의 그 사회 문제, 기술 문제, 경제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겠지만 사실상 그 융합에 관한 본질적인 가치, 그다음에 미래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그 사회를 보겠지만 먼저 그 네 분의 그 발제를 좀 듣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Q&A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드레스 코드 컬러가 퍼플이라고 해서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보라색을 만들려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보라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색이 좀 많이 들어가면 붉은 보라가 될 거고요.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면 보라가 됩니다. 근데 이제 보라색이 진짜라고 하려면 굉장히 고귀한 색이 돼서 굉장히 높은 색이 됩니다. 보라색을 잘못 만들면 굉장히 탁한 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융합이라는 것도 이게 색을 섞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 그 성과는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일 먼저 그런 아주 그 인문과 과학 기술 이런 부분의 만남과 이율 배반과 노래의 가치 해가지고 어느 인문학자의 융합 기술 현장 이야기인데, 그 어느 인문학자는 그 포항공대 IT 융합공학과의 여명숙 교수님이십니다. 예,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항공대 여명숙입니다. 네, 멋진 인트로덕션 해주시는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타이틀 이게 저희 10분 가졌죠, 그죠? 이게 만남의 이율배반과 놀이의 가치라는 타이틀로 갖고 왔는데요. 이게 10분 안에 말씀 올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릴게요. 20장의 슬라이드와 세 개의 동영상이 있습니다. 어느 거 하시겠습니까? 동영상, 오케이, 알겠습니다. 체험 중심으로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앞서 나왔던 얘기들은 패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 노래 로고송 아시죠? 근데 만나는데 만나면 뭐예요? 금방 싸우죠. 명함 교환하고 밥 먹고 조금 이따 싸워요. 근데 제가 겪고 있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뭐 사회적 가치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제가 그거를 한 20번도 더 읽어봤는데 여기 미션을.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철학자 타이틀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여기 오지 말았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고 싶은 얘기는 현장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서 왔어요. 무슨 같이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날 살기 때문이에요. 네, 협력과 경쟁이 양립 가능한 비전 코드가 같이 얘기하니까 이거 서울 시내에서 다 제가 찍은 거예요.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 이거 시청 앞에 붙였던 거고요. 역사와 활력의 인간 도시 서울. 인간 말고 뭐 멍멍이가 사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인간 도시라고 해놨겠죠. 강남역입니다. 창의와 협력이 어우러진 도시 서울. 끝내주는 우리 시대의 가치도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협력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바로 경쟁이 나오네요. 인류 대국, 글로벌 지식 경제 자유도시. 끝내주지 않습니까? 진선미라는 최고의 가치가 다 있어요. 그럼 이거 어디예요? 이것도 제가 충무로에서 찍었습니다. 서울입니다. 대구 아니에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오죠. 그 다음에는 이거 안 지겨우신 분. 그래도 희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희망 맞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의 재미가 여기서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가요?
티모시 리어리처럼 야 그거 안 돼. 환각 상태에 들어가서 신성의 파장을 맞추고 속세를 벗어나라.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가상현실 전공했더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공대 맥락에서만 한 1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융합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거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안 돼서 요새는 서당계 3년이면은 커피도 끓이고 칠판도 무지하게 잘 지우고 라면도 잘 끓이는데 저는 한 10년 되니까 공대 나와래서 그러니까 아예 배째랍니다. 저예요. 그리고 융합 부르고서 뭘 해가지고서 기대하는 거는 이런 그 슈퍼북 같은 거 다 섞어서 슈퍼북 같은 거 만들자는 건데 그게 뭐지? 더 솔직히 얘기해봐. 그거 뭐 케미컬 퓨전이야. 케미컬 퓨전은 뭐죠? 그러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 뭐지? 그렇게 사람들 자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 답 없고요. 퓨전 푸드가 제일 근접한 건데 술 마시면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봐. 그 에로물 안 봐. 에로물이 다 융합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 메타포를 그렇습니다. 진정한 연애란 상대에 대한 온전한 이해, 완전 연소, 찰나의 충만을 위한 풀 커미트먼트. 제가 이런 얘기했더니 요새 대학교 1학년 대학생들이 요새 연애 그렇게 안 해요. 그래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 정도 이해하실 수 있는 연식인 것 같아요. 융합은 모순의 극복 또는 제3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이고요. 제 용어로는 엑스타시를 일으키는 기술이라고 봐요. 그리고 CT가 노무현 정부 때는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쓰였는데 MB 정부에는 이게 뭐죠? 컨버전스 테크놀로지 약자였는데 그거 빼고 그거 이전에 그거 다 좋은데 그거 이전에 크레이지 웨이 오브 띵킹이 보장돼야 그래야지 융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멍석 깔아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제가 융합 강연 해본 데 중에 제일 좋은 멍석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상은 좋아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게 미국의 과학 할리몬에서 14개 어려운 문제를 했고 거의 반 이상이 이제 생명과학 문제예요. 그다음에 경계 허물기, NBI 시즘지, T자형 인재가 해결사인데 현실은 뭐예요? T자형 인간 그거 하다가 숏다리 돼가지고서 나 그거 밥기를 찾을 수가 없다 이러죠. 소통을 막는 장벽, 넌센스 뷰로크라시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체성 불안감, 문제 정의가 어려워. 문제를 잘 정의하면 되는데 일단 전공자들이 누구냐? 그럼 여기 맞춰가지고 하자 이렇게. 아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전공자 찾는 거예요. 남아 있는 사람 다 그 머리가 그 머리인데 뭘 거기서 맞춰서 합니까? 그다음에 그래서 왜 이상동몽을 꿈꿨는데 동상이몽이란 거죠. 근데 왜 해요? 문명사회 전환기가 변신의 욕구. 우리가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세 천년을 끝내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변화할까? 어디로 끌려 올라가든지 어디로 끌려 내려가든지 할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기껏 만들어내는 게 저런 가고일 같은 거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는 IT 기술 활용해가지고서 이런 온라인 월드에서 가상 세계에서 이게 군터 서버의 포세이돈 캐릭터가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인 거 아시죠? 자기 아이템 다 현질하시면은 소나타 한 대 사시는 분. 제 학생 중에 하나는 고3 때 그걸 사가지고서 다 팔고서 대학교 1학년을 들어와서 신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게 동경 게임쇼에 가서 찍은 언니인데 멀쩡한 언니예요. 자기 옷 다 만들어 입고 나와서 이러고서 놀아요. 그다음에 이게 자꾸 저냐고 물어보는데 등판을 봐야 아시겠죠, 그죠? 세컨 라이프에서 이제 23개의 자아를 갖고 활동하는 저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게임 이건 좀 약간 맥락이 뜨긴 하지만 게임에 대해서 인문기술 융합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고 이제 제가 연구하는 과정인데 이게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혹시 질문 나오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치라는 거에 굳이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 가상현실을 또 우리 확장된 현실로 살아가는 시대이고 그 기술이 이제 핵심 기술인 시대인데 재미와 생명이라는 가치 그것이 지금의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고 산업 그다음에 진선미 그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의 융합마당이라고 생각하는데 바이오 산업은 의학 산업이기 전에 문화 산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뭐냐면 이게 자기 개인의 유전체 분석을 하는 게 지금 한 50만 원대로 이제 곧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신약 산업에 바로 적용되기 이전에 놀이 산업으로 먼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랬던 내 몸에 대한 그런 구조가 IT 기술 힘을 입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서울대 융합기술원에 있을 때나 퍼스텍에 있으면서 바이오 기능성 게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뷰로크라시로 좀 막혀지는 것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건데 어떻게 승인 나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되는 사람 하고 싶은 사람끼리만 모여서 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바깥에서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 그게 감사한 일이었고요. 바이오 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계속 하고 싶고 볼드익 같은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못 하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크게 지르고 있는 일이어서 그 바이오 사이언스의 중요한 어떤 그 항암제를 구성하는 어떤 단백질을 구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10년간 한 연구자가 못 찾던 것을 그거를 그러니까 아니죠 최고의 전문가가 10년 걸려도 못 찾는 것을 그게 게임 플레이를 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6만 명의 플레이어가 그 9일 만에 찾아냈다는 얘기죠. 놀이의 대리번은 일하기가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거. 놀이를 통해서 아름다움과 신성함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패스하겠고요. 버추얼 패션 관련해서 하는데 경계를 무너뜨리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버추얼 패션 기술인데요. 이쪽에 관여하고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배트맨, 스파이더맨, 슈퍼맨의 공통점 뭘까요? 의상학적 공통점? 예, 쫄티와 쫄바지를 입었다는 건데 얘들 왜 입었을까요? 가난해서 입은 거예요. 섹시해서 입은 게 아니라 왜요? 이거를 갖다가 그 자기 중력 방향에 따라 옷이 움직이는 거를 다 시뮬레이션 하려면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이제 패턴으로 이거를 의상을 버추얼 의상을 만드는 기술인데요. 네, 우리나라 기술입니다. 가상 세계와 의상에 관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의 구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아바타에다가 그냥 바로 드레이핑해서 입혀가지고서 저거 만들고 싶다 하면은 그 옆에 있는 바느질 하는 언니한테 이거 만들어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토탈 이번에 나온 토탈 리콜하고 앞으로 나오게 될 호빗에서 이 기술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국내에서는 생산 라인을 바꾸는데 지금 어페럴 회사에서 쓰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CG하고 실제 어페럴 회사에서 두 개가 경계를 넘나들면서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하고 그다음에 내 아바타 치수만 정확하면은 그거 똑같이 아까 그 바느질해준 아줌마한테 갖다 주면 구별이 안 되게 나옵니다. 이게 버추얼 패션쇼인데요. 아바타로만 갖고서 패션쇼를 하거든요. 이 언니 소개시켜달라 그러는 오빠들이 많았는데 아바타예요. 사람 아닙니다. 네, 이렇게 옷을 세 겹의 옷을 레이어를 이렇게 입히는 기술이 그걸 1초 안에 그거를 시뮬레이트 하는 게 그게 그런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거의 누드톤이 다 보이죠. 옷감만 누르면 그게 바로 드레이핑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래서 인문적 시각의 부가가치라는 거 그래서 융합한다 그럴 때 그때 뭐 한다는 거냐? 어떤 질문에 답하는 거냐? 어떤 게임, 어떤 가상 현실 속에 살고 싶은가인데 가상화 가능한 거, 가상화 불가능한 거. 우리가 게임은 일종의 폼 오브 라이프예요. 장난이 아닌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세계 중에 이 세계들을 죄송합니다. 이 가상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거 구분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걸 기술이 우리 손에 아직 컨트롤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손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한, 그러면 인간 그러니까 종중심주의가 아니라 어쨌든 인간주의적인 입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빌 게이츠의 가상 수족관이죠. 거실이에요. 근데 자기 기분 따라서 리빙룸을 가상화하는 거 가능하고 케빈 워릭이라는 신경공학자죠. 이분도 자기 이제 최초의 사이보그가 되어가지고서 자기 몸을 가상화하겠다고 하고 23개의 저의 자아를 실험해보는 제가 어느 게 전지 모르시겠죠. 금요일 밤마다 세컨 라이프 가서 불 지를 때 하는 거고. 근데 가상화 불가능한 건 뭐예요? 다 가상화 가능한데 가상화 불가능한 거? 이거 메타볼리즘, 이게 뭐죠? 물질 대사. 그래서 토일렛하고 냉장고는 반드시 우리가 다 가상화되고 플러그인 한다고 돼 있어야 될까? 이거는 테마 레스토랑이거든요. 화장실을 다 변기에다 담아서 줘요, 여기는. 근데 이거 뭐야? 무지하게 그 실존적 고민에 빠진 개가 있죠? 그리고서 지보다 더 조그맣고 더 시끄럽게 짖는 얘한테 완전히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보고 있죠.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간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이게 그 로봇을 반드시 인간과 비슷한 존재를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거를 갖다가 거의 끝났대네요.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예, 이렇게 사는 게 옳은 일인가? 이게 로봇공학자 자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가장 잘못 설정된 논제는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만든다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다음에 슈퍼컴퓨터 할이죠. 전지전능한 컴퓨터 그런 슈퍼지능. 그거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가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겠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저는 인간에게 그 설령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해서 안 될 만한 거, 그게 뭐냐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그 카피한다고 해도 그 펑션을 카피한다고 해도 본질이나 그 내용을 카피할 수 없다는 게 인간 몸에 또는 세포에 새겨져 있는 그런 기억과 감성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사실은 더 바디에 대한 또는 살아있는 생명, 자연 생명에 대한 강조가 더 그거의 가치에 대한 그 반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바디의 소리를 들어라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접니다 사실은.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간관과 가치관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데 우리는 무엇을 욕망하는가, 무엇이 될 것인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이전에 칸트가 인식론적으로 묻던 질문이 이제 존재론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걸 기계가 먼저 또 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염려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스티브 잡스로 시작했으니까 스티브 잡스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컨버전스는 너무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객체를 어떤 분야하고 어떤 분야 원래 붙어먹기로 했던 그런 그 사이언스와 사이언스 또는 기계 뭐 전자과와 전산과, 전자과와 기계과 그거 융합 아닙니다. 근데 그거 갖고 자꾸 융합이라고 부르지 말고 더 큰 문제, 본질적인 문제 하자는 건데요. 저는 철학하는 입장에서 기계와 인간의 융합, 물질과 정신의 융합, 이성과 감성의 융합, 학문과 상업적 가치의 융합 그쪽으로 시각을 좀 전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Think different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건 이제 T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계면에 서서 사물의 본질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라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벤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교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서 이 가상화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이해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상화가 가능한 것, 가상화가 불가능한 것, 가상화해서는 안 되는 것, 뭐 이런 것을 가상화라는 단어를 연애로 바꿔보면 아마 그 좀 이해가 쉽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애가 가능한 것, 가능한 사람, 연애가 불가능한 사람, 연애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멋진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 디지털라이즈를 가상화라고 부르는 그 패턴을 지적한 건데 선생님께서는 훨씬 역시 오늘 사회자답게 그렇습니까? 예, 멋진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거기 지금 그 저희들이 오늘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까 말한 인터디스플리너리티 이제 학문가들의 어떤 결합을 굉장히 융합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원래 연구와 산업과의 그 어떤 융합 뭐 이런 지금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융합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는 않고 그 하나 더 알면 뭐 이제 인문 교양학적 이제 융합을 대다수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숙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발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그 김중택 여기 자료가 되나요?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죠. 김중택 그 IT 문화 원장님께서 그 미래 기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기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 27분입니다. 10분 동안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융합의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년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보급된 게 스마트폰입니다. 2년 전에 안 쓰고 있었죠. 그렇죠? 2년 전에 갤럭시 S라는 제품도 없었고요. 그 결과 모바일 시대, 감성 IT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오감 IT 시대. 그 얘기는 뭐냐? 기계가 하란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진 세상이 됐다는 뜻이에요. 내비가 가란 대로 좌회전, 우회전, 톨비 2천 내면 어느 순간 목적지 도착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더 이상 지식은 암기 대상이 아니란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은 지식을 암기하는 교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수만 년 동안 했던 교육의 틀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지식은 창조와 융합의 대상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 기계가 최근에 와서는 더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기계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다. 중요한 의미를 갖죠. 왜요? 사람이 시킨 대로 한다는 뜻이에요. 좌회전 해봐, 우회전 해봐를 다 알아듣는다는 뜻인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 통역해봐예요. 제가 월요일 날에 일본에서 다녀왔는데요. 일본어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일본어, 힌디어, 중국어 못하실 거예요.
당연히 저는 못하고요. 어떻게 중국, 일본, 인도를 제가 다녀왔을까요? 바로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간 거죠. 여기에 통역 앱이 있습니다. 구글 번역 앱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썼던 거 한번 해볼게요. 구글 번역 앱을 띄우시고 마이크 누르시고 제가 해볼게요. 제가 내일 일본에 가는데요. 호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인식이들한테 제일 앞에 계신 분이 보시면은 한글이 정확하게 인식이 되시는 거 보실 거예요. 한글이 정확히 인식되면은 스피커 눌러 볼게요. 私は明日日本に行くんですがホテルを予約したいのです 정확하게 일본어입니다. 중국어로 해볼게요. 중국어를 선택합니다. 바로 바뀌죠. 我明天要去日本想预定的酒店 이런 식으로 모든 전 세계 100개 구분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은 통역이 가능해요. 인류사의 큰 역사가 새로 쓰여진 겁니다. 기술에 의해 가지고. 초등학생인 우리 아이들이 프랑스 아저씨랑 얘기할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인도 갔을 때요. 몽골, 베트남, 한국, 중국 국경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언어 장벽이에요. 민족이 그거고 전쟁의 원인이 언어 장벽입니다. 인터넷에 장벽이 없다. 중국 사이트 가면 딱 막혀버려요. 그게 사라진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크롬 브라우저 쓰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몇 분 되시죠? 크롬 브라우저 쓰시면은 일본 사이트 가면 저렇게 한다. 일본어로 나와요. 우리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크롬 브라우저 쓰시면 이렇게 한국어로 자동으로 번역돼 나옵니다. 아시아 인구 3분의 1이 크롬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요. 베트남, 태국 사람들은 한국의 웹페이지를 태국어로 베트남어로 벌써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는 70억 모든 세계 인구가 전 세계 모든 웹문서를 자기 국어로 볼 수 있어요. 아랍 페이지든 중국어 페이지든. 그럴 때는 이런 걸 갖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EBS 자문위원인데 제가요 이거 준비해야 됩니다. 70억 시장이 열린 겁니다. 5천만을 내주고 70억이 열린 겁니다. 우리 EBS가 아시아 최대 미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 준비합시다. 작년에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올해 준비했습니다. EBS가 이번에 유튜브에 들어가게 됐는데 유튜브 애드들합니다. 거기엔 하버드, MIT, 스탠포드, 칸 아카데미, 테드닷컴 세계 유수 기관이 들어오는데 얘네들은 그냥 들어오기만 했어요. EBS의 곽덕훈 사장님 역으로 제안합니다. 야 구글 니네 잘못한 거 있어요. 뭐? 너네 우리 EBS가 동영상 주면은 영문자만 입혀보낼 거지. 그렇지. 야, 세상에 영어 쓴 나라가 어딨냐? 여러분 영어 쓴 나라 많아 보이나요? 유럽에 50개밖에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태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달랑 영국 한 나라 써요. 중남미 우루과이, 파라과이,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한 나라도 안 써요. 중국 15억 인구, 인구의 4분의 1, 세계 인구 4분의 1이 영어를 전혀 못해요. 일본 가서 영어로 말해서 도망갑니다. 그러지 말고 그럼 중국 15억 인구가 우리 EBS 동영상 못 보잖아. 우리가 이 영문 스크립트를 주면은 너희는 그걸 구글 번역기 연동을 시켜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보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100개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몇 달 뒤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EBS의 동영상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로 전 세계 100개국으로 실시간 송출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그게 최초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너한 거예요. 구글 것도 유튜브도 구글 거고 번역기도 구글 거지만 이 둘을 결합할 생각은 정작 구글 지금 10년 동안 못했어요. 그걸 한국의 EBS 사장님이 해낸 겁니다. 물론 내년부터 여러분들은 전 세계 모든 동영상을 한국어로 보시게 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10억 인구가 BBC의 텔레톱이나 BBC의 다큐멘터리 아니면 뭘 보게 된 거죠? 중국 10억 인구가 EBS의 지식 채널 이나 그리고 EBS의 뽀로를 갖다 보게 되는 겁니다. 시장은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예. 거기다가 이런 텔레프레젠스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기술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감성이 필요한 거죠. 스티브 잡스는 80년대까지 테크노피아였어요. 좌뇌가 발달했습니다. 쫄딱 망했죠. 그래가지고 90년대 토이스토리라는 걸 만들어서 재기를 하게 되는데 이 토이스토리 만든 회사 디즈니입니다. 디즈니 어떤 회사죠? 여자고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회사입니다. 미키마우스, 백설공주. 잡스가 여자고 어린아이 언어를 이야기됩니다. 이 둘의 존재는 감성적인 존재예요. 우는 아이한테 이성적으로 공중장소니까 뚝 안 그칩니다.
그 결과 잡스는 우뇌를 갖추게 된 좌뇌 천재, 우뇌까지 갖춘 진짜 천재가 된 겁니다. 융합형 천재가. 96년에 애플은 분기 1조 적자였어요. 누구도 못 살린다고 했었습니다. 돌아가서 제일 한 원장이 뭐냐? 직원 명단을 쭉 봅니다. 그리고 한 명을 가르쳐. 야, 네가 PC 만들어봐라. 이 친구 이름이 조나단 아이브, 지금 팀 쿡에 이어서 2인자. 당시 30살의 새파란 어린애. 왜 이 사람을 지목했을까요? 마치 삼성의 TV 간판 우리 망하게 생겼다. 근데 30살의 새파란 어린애한테 야, 네가 삼성전자 맡겨봐. 이 친구가 천재냐? 아니에요. 이 친구의 직업은 뭡니까? 변기 디자이너입니다. 똥통을 만들었어요. 자, 삼성전자가 TV가 안 팔려 망하는데 야, 똥통 디자이너 네가 TV 만들어봐. 잡스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한 거죠? 아니, 왜 집에 있는 가구는 예쁜가 하면서 왜 컴퓨터 맨날 시커먼 셋덩이야. 네가 예쁘게 만들어봐. 집에 어울리겠잖아. 집에 어울리게 예쁘게 만듭니다. 저게 한 달에 80만 대 팔려 나가면서 잡스의 애플은 1년 만에 흑자가 납니다. 2000년대 나스닥 쿠폰 빠지면서 잡스 다시 어려집니다. 물론 네스케이프 라이코에서 수많은 기업이 돌아가셨죠. 이때 돌파구가 바로 아이팟이죠. 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음악에 미친 젊은 애 둘이 만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SK 같으면 김 사장 음원 사업 어때? 스마트 사업 어때? 이러면 사장급이 합니다. 저기 있냐? 야, 우리 회사에서 음악 제일 좋은 놈 누구니? 아, 그게 스탄 엔지하고 토니 파델이죠. 저 두 인간 있잖아요. 오페라, 성가대, DJ 뺀다는 놈들이에요. 야, 둘이 와봐. 시장 조사해봐라. 3개월의 시간을 줍니다. 2001년 2월에 스컹크웍스라는 비밀 지령을 발동해요. 5월 달에 돌아옵니다. 어떠냐? 시장이 별볼이 없어요. 우리가 잘할 수 있어요. 오, 좋은 소리. 누가 만드니? 우리 둘이 만들게요. 니네 둘이 잘 만들 것 같아. 또다시 망해가는 회사를 밴드에 미친 두 놈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음악 감상의 역사를 바꾼 아이팟이죠. 앞뒤 몇 번으로 끝났던 노래가 아니라 이젠 매죠? 수만 곡 들어갑니다. 야, 이거 1000번 눌러야 되잖아. 샤라락 하면 1000곡 지나게 해드릴게. 가속킬 기능. 이런 혁신적인 기능이 들어갑니다. 왜요? 음악을 알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것이죠.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시가총액 700조를 만든 사람 누구죠? 변기 디자이너하고 음악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인문학적인 사람들입니다. MIT 천재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700조라는 애플을 만든 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지금까지 경험, 직관, 분석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업을 성장시켜 왔는데 이런 것들이 각자 문제가 있었어요. 가장 결심한 게 분석이지만은 문제가 뭡니까? 데이터의 오류 아니면 해석 오류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걸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설문조사는 안 됩니다. 왜요? 설문조사하면 의식적으로 꾸며요. 어떤 술 좋아하세요? 다 와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먹는 건 맥주면서 고급스럽게 포장이 되거든요. 이런 것 같이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뉴로 마케팅, 스펙트라든지 PET라든지 EGG라든지 FMR 같은 기법이 등장합니다. 아니면은 이런 프로시 봄사 같은 마일레이 같은 위치 기반의 서비스들이 소비자의 욕망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등장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미래 이런 기술들이 어디로 가느냐? 소유의 종말과 공유의 시대로 가게 될 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동차 공유, 지배 공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 세계 자동차가 내 집이 되고 전 세계 집이 내 집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애플 얘기했는데 애플이 소유 경제를 공유 경제로 바꿔서 세계 1위가 된 기업이에요. 200년 아니죠. 150년까지 음악은 귀족만의 소유였어요. 공주, 부여, 대구 이런 지방에서 1000년 지나도 수제천 못 듣고요. 1000년 지나도 베토벤, 하천경 못 듣습니다. 왜요? 공주에는 궁중 악단이 없어요. 이건 경복궁만 있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있는. 교향악단이 어디서 교향공주예요? 그거는 런던 파리만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 같은 평민들이 음악을 소유하게 됐죠? 1877년에 에디슨의 축음기가 발명해서 소리를 저장해서 공주로 실어 나눌 수 있게 되면서부터요. IT 기술이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근데 그때는 소유했었어요. 10년 전에. 판을 들고 다녀야 됐고 CD 한 장 10,000원이면 한 곡밖에 못 들었어요. 돈의 부만큼 소유를 했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4,000만 내시면요. 멜론, 벅스, 아이튠즈에서 4,000원 했어요. 우리 벅스에 40만 곡 한 달 동안 무료로 다운받고 마음대로 들으세요. 이런 상황이죠. 그 소유 경제를 공용으로 바꿔서 세계 1위 된 힘이 바로 아이팟을 만든 애플입니다. 이 융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결국 이런 융합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죠. 내각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겉모양 보시고 위암 3기, 위암 2기 판단사 아무도 없습니다. 내시경을 들여다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뇌이질은 어떻게 하고 있죠? 겉모양 보고 얘가 좀 이상하게 행동하네? 너 저기 이상이 있다. 말도 안 되는 돌팔이 들여요.
여러분들이 CT, MRI, 내시경을 들여다보는 것처럼요. 당연히 뇌도 들여다봐야 돼요. 뇌를 들여다보면 문제 어디 혹이 있고 문제가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치료하면 뇌질환 치료돼요. IDT 상클레데스 박사가 바로 그거 한 겁니다. 뇌를 들여다보는 이지지라는 전자기를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 뇌질환이 절반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 이런 것들 여러분들 원하는 음악 마음대로 들을 수 있죠. 지금은요. 그렇죠? 10년 전에 안 그랬어요. 돈 10,000원 가지고 한 곡밖에 못 샀어요. 이게 우리가 IT가 기술과 융합되고 아트와 융합됐을 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융합이고 행복의 시대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탠포드 대가 미국의 동배 캠퍼스를 열었어요. 왜요? 거기서 구글 나오고 퀄컴 나오고 그런 회사인데요. 야구가 나는데 미국의 동배 인문학을 뱉다는 자각을 가게 된 겁니다. 인문학과 기술의 융합은 말할 필요 없이 현재 세계적인 추세인 겁니다. 예,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유태 IT 문화원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한 100분짜리를 10분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많이 잘린 것 같지만 내용은 100분짜리였습니다. 거기 이 공유와 행복을 이렇게 기술을 통해 융합을 통해서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변기 디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옛날에 텐저린에서 변기 디자인을 실제로 했던 조나단 아이브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기 디자인을 하다가 스티브 잡스한테 스카우트 해가지고 디자인 담당자가 돼가지고 지금은 2인자 자리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실제적으로 변기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애플의 컴퓨터가 좀 눕혀보면 실제적으로 남자들 변기하고 같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미래 기술이 어떤 면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같이 공유하지만 저는 항상 의심이 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부자들이 공유한다 해서 더 좋은 소유를 가지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공유는 가지만 또 소유의 문제는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센터장님께서 사실은 이제 지금 공유라든가 소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부분이 분명히 생활은 편리하게 가는데 그리고 경제는 발전시켜 가는데 과연 생활이라든가 삶은 과연 행복해지는가 뭐 이런 아주 철학과 어떤 성과와 때로는 삶의 방식과 이런 것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10분 안에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병원입니다. 주제를 받고 실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실은 경제라는 것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레벨이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실은 미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자면 저희들이 융합을 얘기하긴 하지만 실은 오히려 어떤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범위에 대한 바운더리라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큰 것과 작은 것을 섞었을 때의 어떤 혼란함, 융합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냥 축을 잡아놓기로는 어떤 지역적인 차원에서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 세계, 또 시간적인 차원에서 현재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지 미래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범위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환경이나 경제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라서 실은 굉장히 융합의 논의들이 퍼질 수 있어서 일단은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범위 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오히려 융합에 얘기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아마 개인이나 사회 한 10년 정도 경제 얘기인데 경제 얘기는 아마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실은 그 뒤에 깔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일종의 사회하고 어떤 사회를 시스템 관점에서 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경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관련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조금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는 문화나 메가 트렌드에 관련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축들 이런 것에 대한 일단 구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아마 뉴턴 이후의 어떤 분석 학문들, 어떤 과학들이 들어오면서 소셜 사이언스로 오면서 실은 자연과학의 어떤 분석적인 방법들이 실은 저희 사고방식을 지배하다 보니까 굉장히
밑으로 나눠져요. 저희들 문과 이과 나누는 거나 뭐 물리화학 이러는 것들 실은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저희들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레벨을 올리면 어떤 시스템 관점에 저희들이 어떤 사회를 보는 거나 에콜로지라는 환경을 보는 관점에 약간의 시스템 관점의 것들이 필요한 거고 도대체 그게 구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융합이라는 논의들이 조금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서 어떤 시스템 사고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들 하나. 그다음에 저희가 보는 또 하나 것들은 실은 저희 살고 있는 게 복잡하잖아요. 복잡계라고 얘기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창발이라든지 붉은 여왕의 가설들, 공짜가 없는 얘기들, 그다음에 결정 불가능성, 괴델의 얘기라든지 나비 효과, 그다음 필수 다양성의 법칙들에 관련된 것들은 실은 저희 어떤 사회 시스템을 얘기하는 특히 이제 아까 복잡계 이론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입니다. 아까 용합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용합이 전공으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전문성이 있어야 실은 얘기가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뎁스가 깊을수록 실은 섞이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미래 가치에 대해서 질문들을 할 때 보통 보시면은 도대체 뭐가 일어날까 넘버 원으로 되어 있는 것들 도대체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은 도대체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가치가 뭐고 어떻게 왔는지 오히려 역사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실은 미래를 보기 전에 저의 위치, 현재 사회에 대한 문제들을 먼저 천착하지 않으면 굉장히 방뜬 얘기가 될 수 있어서 기본적인 질문, 퀘션 넘버로 재 있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들이 가치에 대한 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경제 트렌드는 그냥 쭉 말씀드리면 뭐 성장은 아마 지속이 될 거고요. 중산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세계로 얘기를 하면은 중산층은 이제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미 중국이 지금 13억, 2030년이 되면 16억 정도일 거고 아마 인도가 지금 11억 정도 되는데 2030년도는 18억 실은 인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중산층은 계속 증가하게 될 거고요. 특히 어떤 경제적인 힘에 있어서 뭐 아시아 쪽으로 오는 것들은 실은 인류 역사 한 2000년을 보시면 서양 지금 얘기하는 어떤 EU, 유럽이나 미국이 어떤 경제적인 힘을 가졌던 건 지난 200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전까지는 실은 아시아의 시대였고 다시 아시아 시대로 결국 이제 사람이 힘이다. 그래서 속도에 저희들 미팅할 때 보면 쪽수 우열의 법칙에 의한 사람이 힘인 거죠. 저희 경제라는 것들이 결국 먹는 문제잖아요. 먹는 거 어떻게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에 대한 생산성 이런 얘기들에 관련된 얘기. 밑에 그래프는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시 증가율은 실은 저 서울시 인구가 1,300만인데 핀란드 인구의 2배 반이 넘죠. 스웨덴 인구보다 더 많고요. 도시를 보는 관점은 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일종의 테스트베드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실은 해결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문제로서 도시 문제고 지금 중국 얘기를 최근에 들었는데 중국이 뭐 서부 안에 내륙 개발을 얘기하는데 실은 도시화에서 오는 기회들이 더 많을 거다. 현재 도시들이 커지거나 조그마한 커지면서 한 10년은 그대로 갈 거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문제는 이제 사회 가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실은 X축에 보면 이제 저희들 이제 GDP가 증가하는 건데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도 이제 서바이벌에 관련된 논의고 어느 정도 경계가 지나게 되면 실은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저희들 부모님 세대에는 실은 어떤 생존이라는 거죠. 지금 전 어떤 한국 사회를 현재까지 이끌어왔던 것들이 실은 한국 전쟁의 경험들이 저희 부모님들이 어떤 희생을 하면서 자식들한테 투자했던 부분들 저희들 한국 전쟁 얘기하면 잘 모르잖아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어떤 사회적인 가치가 어떤 서바이벌 모드에서 다시 어떤 인생을 좀 라이프 스타일로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98년 이후에 IMF 때 실은 다시 생존 모드로 돌아갔어요. 현재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어떤 불안감, 어떤 생존에 대한 욕구를 다시 역으로 한 케이스고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실은 그런 사례들은 한국이 한 이 정도 있습니다. 좀 사회적인 어떤 양극화 현상이나 가치의 분화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생존의 문제에서 어떤 삶의 가치의 문제로 넘어가는 이 트랜지션 사태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세계 밸류맵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보시면 99년에 조사했던 거고 이게 이제 2008년에 3년간 조사했던 건데 보시면 지금 한국이 이제 서바이벌 모드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98년 이후에 IMF 후에 그다음에 어떤 양극화로 일어나면서 실은 저희들이 얘기하는 삶에 대한 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사회적인 놈이 옮겨갔던 의미로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나머지는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던 경제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은 지금까지 어떤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합리적인 인간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는 분이 2002년에 아마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심리학자죠. 다니엘 카네만. 물론 같이 일했던 트버스키라는 분은 실은 노벨상을 받기 전에 죽었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얘기하는데 경제라는 아담 스미스가 하는 어떤 가장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합리적인 인간은 없다. 즉 제한된 합리성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즉 합리적인 결정은 힘들기 내리기 어려운 거고 저희들의 뭐 경제 활동 자체가 막 그렇게 전부 되지 않았는가 해서 어떤 경제학과 심리학 그다음에 저희들이 갈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융합들에 대한 얘기의 사례이고요. 아마 이 얘기로 아마 제 얘기를 맞추면 아까 제가 제일 두 번째 장에 아마 시스템 이론과 복잡계 이론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겪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실은 필연과 우연의 결합입니다. 이걸 조금 더 나누면 사회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들 하고 그것들의 무작위로 일어나는 촉매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태풍이 부는데 제주도에 상륙했을 경우에 하고 일본에 상륙했을 때 저희가 느끼는 사회적인 임팩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께서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어쩌다 보니까 아파트 가스를 안 끄고 와서 나이터를 켜는 순간 폭발하는 경우랑 없을 경우랑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랜덤으로 일어나지만 실제 그걸 굉장히 큰 사회적인 임팩트로 작용하는 것들은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 그림에서 보시는 회색 단위로 보시는 것들 일종의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는 근데 이거 전제적인 조건이 실은 모든 인터랙션이 없다는 조건이죠. 근데 저희들이 당연히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이 서로 관계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두꺼운 케이스고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는 굉장히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그래서 2007년에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현재 유로존 문제 하다못해 최근에 봤던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사태들이 이런 인간과 어떤 자연과의 시스템 사이에 어떤 인터랙션으로 일어나고 이걸 일종의 복잡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조셉 테인트라는 아케올로지스트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한 13개 정도의 세계 문명이 왜 망했는가에 조사를 한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따르면 어떤 사회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 멸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큰 도로가 필요하시면 이제 도로를 만들잖아요. 수도 시스템이 필요하면 수도를 만들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도로나 수도 시스템이 혼자 돌아가는 경우가 없이 그걸 유지하기 위한 위에 뷰로크래틱한 레이어를 만듭니다.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100이라는 리소스가 있다 했을 때 일정 부분 그걸 유지하는 데 쓰고요. 한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면 실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현재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쓰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요. 즉 시스템이 속된 말로 부러집니다.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문제나 서구가 겪고 있는 미국의 문제나 유럽의 문제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난 30년간의 어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간 시스템의 어떤 경제 시스템의 어떤 시스템 페일리어가 굉장히 근접해 있는 거고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복원력이라는 말씀으로 지금 말을 조금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복원력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가 효율적인과 동시에 적정한 정도의 다양성이 필요한 거고요. 두 개의 접목 사회에는 실은 기존의 저희의 경제나 사회 시스템에 가졌던 사고 방식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결국은 저희들이 에코시스템에 보듯이 어떻게 어떤 리젤리언스를 확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경제 부분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시스템, 한국 사회에 나와 있는 지방과 서울,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다음에 가진 사람과 걸려간 사람의 어떤 그 갭들이 굉장히 벌어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 위주로 왔던 지금까지 한국 경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닥칠 거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은 중간 레이어를 보충고 어떤 사회적인 트러스트, 신뢰라는 부분을 강구하는 방안만이 저희가 앞으로 겪게 될 많은 경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과학 기술이라 과학, 경제 그리고 미래라는 것을 각 세계를 다 하다 보면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한데 짧은 시간에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지금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런 과학 기술이 발달되고 이게 융합이 돼서 다 나아가고 있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뭐 가다 보면 좋을 거다라는 아주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안 좋은 일도 많은 것 같아서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다음 박영숙 대표님께서는 거시적 입장에서 지구 환경이라든가 이런 경제 발전이라든가 인간의 사회 문제 같은 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오랫동안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에 대한 일도 하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인 대안 때로는 제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숙 대표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미래 예측 또는 뭐 기술 예측, 사회 예측을 시작한 지 30년 정도 되었고요. 영국 정부, 호주 정부, 외국 정부는 뭐를 전공하면은 끝까지 일자리가 있겠는가? 뭐를 전공하면 또는 무엇을 하면 부상산업인가? 사양산업, 부상산업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미래청이라든가 미래실, 미래전략부 등이 존재한다라는 거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정말 빠른 세상이다. 오늘 왜 융합하는지 그 답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사실 우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딱 하루 살았습니다. 여기 보면 1월 1일 날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어요. 5월 달이 되어서야 은하계, 8월 달이 되어서야 태양계, 그리고 First Life에서 9월 달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12월 달에 17일 날 동물, 21일 곤충, 24일 파충류, 25일 다이나소르스가 나와요. 5일 살았습니다. 공룡은. 인류는 여기 12월 31일 10시 15분에 네 발로 기어요. 네 발로.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되어서 10시 48분에 이제 호모 이렉투스에서 두 발로 일어섭니다. 1분 전에 우리가 호모 사파이언스가 나오고 1분을 쪼개봤더니 5초 전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 4초 전에 모하메드 탄생, 1초 전에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딱 1초 살았다. 그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오늘 이제 융합은 이제 창의성에서 온다. 창의성은 모방이다. 모방은 또 보시면 미래 변화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모방을 해야 되는가? 외국에서는 미래를 가르쳐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재, 대학교에서는 이제 학점을 따지 않으면 졸업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미래가 이렇게 10년 후에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모방을 하면 실패가 없죠. 헛수고 안 하죠. 왜냐하면 엉뚱한 거 열심히 공부했다가 아니면은 연구했다가 헛손질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미래는 인간의 니즈나 편리함을 추구해요. 반드시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되는 일은 반드시 교육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다. 지구촌, 나의 문제, 나의 지역사회 문제. 그래서 큰 이 지구촌의 문제, 특히 이 미래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미래학자가 아니다. 미래가 너무 멀리 있어서 지금 내가 행동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인구 문제. 우리나라가 사라진대요. 2800년에. 지금은 2300년 되면 5만 명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한국수양부모협회, 해외에 아이들 입양 보내지 말고 우리 땅 우리 집에서 키우자라는 운동을 20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기후 문제 심각합니다. 오늘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요. 우리나라가 깔았는데요. 왜냐하면 앞으로 중국과 인도가 가장 많은 이 온실가스를 내뿜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다양한 섬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우리가 육류 소비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오고 또 사막, 거의 사막으로 갈 것이고
석유 종말은 2025년에 올 것이고 등등 해서 이미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RG 바이오 연료를 가지고 석유 수입의 17%를 내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연료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미세조류 같은 것은 나사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CO2를 먹어주고 산소를 배출해줘요. 그래서 우주선에서 수십 년 동안 사활용했던 겁니다. 이런 미세조류를 가지고 특히 뭐 스피룰루나 같은 것은 얼굴에 바를 수도 있고 라면도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기후 변화 상황실 같은 거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제가 딱 두 가지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3만 명 키웠고요. 지금 현재 3천 명을 키우고 있고 그 아이들이 스피룰루나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행동하는 미래학자 또는 미래 연구 그리고 왜 행동을 해야 하는가? 당연하죠. 지구촌의 문제, 나의 문제, 내 이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자. 왜 그런지 보시면 이게 지금 IPCC에서 보시면 2007년도에 대만이 얼마나 가라앉는지 대만 정부가 비밀리에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20년 후가 되면 이렇게 가라앉아요. 그리고 32년이 되면 18.32%가 해수면 상승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100년 후는 영국은 이렇게 갑니다. 대안을 만들자. 이게 융합이에요. 우리가 가라앉으면 아니면 지구촌에 어느 정도가 해수면 상승이 나면 어떻게 융합을 해서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와야 되겠죠. 바이오, 나노, 뭐 인포, 코그노 모든 사람들이 다 융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플로팅 시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피살리아라고 유럽형이고 러시아형, 인도형 이건 릴리패드라고 해가지고 두바이 같은 데서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이 한 구자를 샀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스테딘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이제 땅 따먹기 끝났고 물 따먹기 하고 있어요. 물 따먹기 200해리가 지나면 인터내셔널 워터스에서 이 공해상에는 주인이 없어요. 내가 먼저 가서 진을 치면 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다가 피터 시엘 페이팔이 돈을 냈어요. 도네이션을 줘서 이제 2014년 또는 2015년에 이사 들어가요. 저도 조그만 구자를 하나를 사고 여기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해상 국가를 만듭니다. 융합의 최고 극치죠. 국가를 만들어서 그 안에 뭐 집어넣을까? 그죠? 온갖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상 국가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연료로 에너지를 아니면은 수족관 뭐 어장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하나 정치를 없앴어요. 정치는 요즘에 뭐 화두이지만 신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겁니다. 선장이 대통령이고 선원이 공무원이고 그게 이주해서 들어가는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국민이에요. 직접 전화하고 직접 이메일, SNS, 뭐 문자 메시지 다 보내는데 뭘 국회를 둬요. 국회 시스템을 없앴습니다. 이 해상국가를 만드는 목적이 산업시대 초기에 만들어진 이 국가 시스템이 이게 낡았다. 더 이상 못 쓰겠다.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할 데가 없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서 국가를 한번 새로 정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구글 플렉스하고 구글도 국가를 만들고 시추선 위에다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를 짓고요. 뭐 다양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거죠. 기후 윈도우 팜이라고 합니다. 윈도우 팜 이제 여기는 이제 뉴욕이에요. 너무나 많은 윈도우 팜을 하게 되면은 CO2를 많이 줄이는 거죠. 키친 팜 부엌 농업도 많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 지금 지구촌의 문제 대안 세계 정부로 어차피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의 큰 문제가 기후변화인데 각 나라마다 뭐가 있어요?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 월드 가버먼트에서 이미 월드 가버먼트의 대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EU, 그죠? EU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U는 뭐 처음에 시작할 거는 57년에 시작된 거예요. 많은 노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은 2045년이 되면 불멸이 될 것이다. 너무 우리 오래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융합이죠. 아까 바이오도 나와야 되고 뭐 생명공학도 나와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를 좀 보시고, 교육의 문제입니다. 이 칸 아카데미는 지금 2억 개 이상의 무료 동영상들이 뜨고 있고, 아이들은 이제 전혀 교과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녀요. 위키피디아는 위키버시티를 만들고, MIT의 오픈 코스웨어,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이제 무료 강좌를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무료 강좌들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수료증을 안 줬지만은 수료증 그리고 졸업장을 줘요. 이게 MIT에서, MIT하고 버클리에 또 하버드가 에덱스를 제일 먼저 만들어서 5월달에 만들었어요. 올해 5월부터. 지금은 뭐 강좌가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걔네들이 하니까 이제 스탠포드는 오픈컬처.org, 콜세라.org 뭐 등 이렇게 하고, 여기 보시면 이 블랙홀이 2개가 있다는 거죠.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 교육이 전부 무료가 되면, 졸업장까지 주면, 인도에서 지금 현재 저 시골에 있는 학교에 학생 200명이 때려치웠어요. 그리고 MIT 강좌를 들어요. 자기 집에서 영어를 하기 때문에 뭐 통행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거 외에 또 다른 블랙홀이 있어요. 플래네터리 스킨 해가지고 지구촌에 지구 스킨을 깔아요. 센서가 너무 싸져가지고 센서로 뒤집어서 스킨을 만들어요. 피부를 만들어요. 얘가, A라는 사람이 B에게 매번 감자를 트럭을 싣고 5트럭을 싣고 간단 말이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팔고 무엇을 받고 무엇을 바꾸는지 교환하는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IBM이고, 위에서 이게 빅브라더라고 그러죠. 이게 빅브라더가 이제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하고, 이게 만물 신경망이라고도 하고, 구글뿐만 아니라 HP 같은 데에서 이것을 다 네트워크를 시키면은 교육을 다 먹을 수 있고요. 트랜스포테이션, 교통도 다 먹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모든 물건, 인더스트리얼, 모든 물건들을 내 플랫폼 위에서 팔고 사고 해라. 유통, 홍보, 마케팅 등등이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은 이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게 융합입니다. 모든 기술이 하나로 모여서 앞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특히 3D 프린터 같은 것은 보시면 이제 물건을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팔아요. 그죠? 프린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미 수영장 갈 때 내가 수영복 안 가져가요. 33, 24, 뭐 33 프린트 플리즈. 나일론 12로 프린트 해주세요. 구두 프린트 하죠. 프린트하는 거 보세요. 기타 59분 만에 프린트해요. 자동차 업이사에서 자동차 바디까지 프린트를 합니다. 얘가 지금 이게 가장 싼 거 50만 원짜리. 근데 3일 전에 30만 원짜리까지 3D 프린트가 나왔어요. 전부 프린트할 수 있죠. 옷도 프린트를 해요. 이 모델들이 전부 옷을 프린트를 해서 입으면 뭐가 사라져요? 봉제, 가봉, 뭐 재봉틀 등등 많은 것이 사라지고, 드디어 퀀텀 컴퓨터, 뭐 이 아주 초기지만은 바이오 컴퓨터 2028년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기술들이 여기 보면은 지금 미주리 대학교에서 이미 바이오 잉크 이런 것을 이용하여서 피부를 프린트를 해요. 피부, 프린트한 피부입니다. 이렇게 피부까지 프린트해서 얼굴을 바꿔요. 그죠? 얼굴을 다 바꿀 수 있는 이런 현상이 되면 얼마 많은 융합이 어느 분야에서 일어나야 할 건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특히 우리가 IT의 강국이라고 하니까 이 미국이 기회가 있는 두 가지 블랙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미래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상상력이고 그게 바로 융합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거기 이제 세계 정부부터 시작해서 공유 경제까지 이르는 아주 다양한 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네 분의 패널 발제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개념적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하고 사실은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금 주어진 과제는
이 융합을 통해서 미래 가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방향을 내놓는 아주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융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미래 사회에서 동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선생님들 발제를 보니까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아주 선생님들마다 주제를 제안하는 것이 아주 그냥 구체적인 부분에 또 있기도 하지만 좀 더 좀 심층적으로 좀 듣고 싶은데 시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짧게 이렇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겠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교수님들이나 하시는 것이, 지금 이게 처음에 연명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동상 이몽을 한다, 아니면 이몽 동상을 한다. 사실 융합이라는 것은 각기 전공이 다른, 각기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같이는 앉아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같이 계신 분들이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특히 영역이 다른 분야가 이게 공동의 꿈을 꿀 수가 있는가,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주제에 좀 도달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융합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우리가 왜 답해야 돼요? 그거 못해요. 그거 다 못하는데 그럼 다 끝날게요. 근데 그냥 체험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선생님께서 자리를 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여러 레이어들 이렇게 모래랑 흙이랑 섞어 놓고서 합쳐지기 기다리는 거 융합 같은데, 그거 그냥 그렇게 몰아놓으면 그냥 융합이라는데, 그 시간 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니네 이렇게 모여놨는데 왜 뭐 안 나와 자꾸,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멍석을 인조이 할 수 있게만 되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우리 그냥 사랑하게 냅두세요. 그냥 미친 듯이 여기서 정말 똘끼 있는 상상력을 다 발휘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다음에 실패한 것만큼 그거 널리지로 카운트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 중심으로 얘기하면 안 될 게 없는데, 그거를 다른 분야의 기준으로 한 분야죠. 한 분야, 또 이제 그 조직 내에서 파워 논리로 그거를 저지하기 시작하면 그럼 다 김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멍석을 일단 잘 깔아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융합은 본성이기 때문에요. 돈 안 줘도 해요. 돈 안 줘도 하는데, 근데 안타깝잖아요. 시장 가면 금방 될지 안 될지 그거 체크도 해야 되고, 되는 것들도 많은데, 근데 용기 있거나 비저너리들이 그런 거를 질러주시는 거고, 그리고 보스는 그 멍석에서 그걸 실제 현장에서 아주 더티 핸즈 워크를 하는 그런 선수들이 자기가 보스 고를 수 있게, 크로스 체킹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자꾸 예를 드는데, 저희 학교나 연세대의 경우나 직영부에서 지원하셔가지고 뭐 엄청난 그런 특수학과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IT 명품 인재 학과, 뭐 연구소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다른 나라에 없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고 고무적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거기 진행할 때 이제 불협화음이나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은 그냥 기존의 고정관념을 갖고 하니까, 근데 그 미칠 수 있는 멍석을 계속 이렇게 잘 가꿔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발제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서 같이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같이 나눠보니까 언제 어떤 분도 같이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IT라든가 생활이라든가 경제, 사회 문제가 우리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대다수 이제 공유라는 개념에서는 공짜라는 개념인데, 과연 공짜인가 저게, 때로는 어떤 방식으로 비용이 지불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공유가 공짜는 아니고요. 공유로 가게 되면 가격이 싸지게 됩니다. 아까 음악 하나 장 10년 전까지 여러분 10,000원이었죠. CD 한 장에.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휴대폰에 생기면서 많은 게 공유됐는데요. 공유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전 세계 모든 게 내게 될 때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70억 인구가 전 세계 모든 차를 자기 차로 쓸 수 있을 때
자동차의 공유, 전 세계 모든 에너지를 언제나 쓸 때 에너지의 공유, 전 세계 모든 집이 내 집이 될 때 그걸 갖다가 주택의 공유라고 얘기하죠. 뭐 음악은 들었으니까 사진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10년 전에 여러분들은 IT가 발전하기 전에는 카메라로 찍은 걸 인화해서 앨범에 꽂아서 집에 보관하고 소유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공유했다고 앨범 10권을 들고 다니면서 야 이번에 여행 간 10권 이렇게 공유한 적이 없었죠. 혼자 보셨던 겁니다. 혼자 소유했던 것이 사진이었어요. 비용은 얼마입니까? 필름 2,000원, 인화 한 대 5,000원, 앨범 3,000원. 36장 한 방을 하시려면 10,000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서 지금 여러분 디카폰카라 찍은 걸 인화해서 집에 보관하지 않죠. 소유하지 않죠. 바로 피카소 올리고 트위터 올리고 카카오스토 올려서 민원표 올려서 어제 밥 먹는 거 어떠냐 댓글로 하면서 공유합니다. 애초 공유하려고 찍고 있고 그리고 공유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급속도로 떨어졌어요. 지금 사진 36장 찍는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죠 여러분? 한 배터리 약간 다른 정도? 한 3원? 1원? 즉 자동차를 공유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하루 1시간밖에 안 쓰게 되는데요. 1시간을 위해서 24명이 24대차를 갖고 있다. 낭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분 소나타 한 대면은 무려 3,000만 원, 1년에 300만 원, 그럼 한 달에 30만 원 감가상가, 기름값, 미시, 보험료, 뭐 수리비 한 7, 80 들어간대요. 자동차 여러분 1시간밖에 안 써요. 그 얘기는 한 대를 가지고 24명이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게 24분의 1이 되죠. 70만 들던 자동차 유지비가 3, 4만 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가격이 싸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음악을 여러분 공유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10년 전에 책을 공유한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네 책 내 책 바꿔보자. 10권을 모아서 맑은 거 10권을 하자. 이게 달서 10권이요. 음반 바꿔보자. 전혀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은 전 세계 모든 책을 볼 수 있죠. 아마존이나 예스24를 통해서요. 전자책으로요. 그렇게 될 거고 전 세계 모든 음악 수천만 곡의 곡을 언제든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노래 들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CD에 몇 장 사면 진짜 한 달이 허덕허덕했습니다. 이런 걸 공유라고 하는 겁니다. 공유는 공짜는 아니고요. 더 싸지기 때문에 결국 공유지를 가는데 결국은 주택도 공유되고 에너지도 공유되고 마지막엔 정서의 공유까지 가게 될 건데요. 이렇게 되면 공유 경제의 1단계가 일단 그 단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공유는 공짜는 아니고요. 공유를 통해서 두 가지가 이런데 첫 번째 가격이 싸진다. 또 하나는요. 특정 계층이 소유했던 권력을 여러분들이 분산해서 갖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배철수 씨 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작년에 인터뷰한 거 보셨어요? 아니 배철수 씨 당신은 80년대 최고 가수 송골매인데 왜 DJ만 합니까? 음악 캠프만 합니까? 월급 주잖아요. 아니 가수가 노래 부르면 노래 돈을 못 봅니까? 못 벌었어요. 저 364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공연했어요. 단 하루 쉬고. 그래서 1년 동안 받은 돈 빵원입니다. 여러분 80년대 최고 그룹이었던 송골매가 1년 동안 공연하고 받은 돈은 빵원이에요. 왜요? 그 돈을 자본가가 가졌거든요. 여러분 방송국이 여러분들 안 틀어지면요 영화나 TV 못 봅니다. 10년 전에 방송국이 동영상 소유권을 갖고 있었어요. 소니하고 RCA가 음반 소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N여왕법을 통해 가지고 보통법을 통해 가지고 저작권 양도가 가능해지면서 잠깐 돈은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이 여러분들에게 오기 때문에 결국 공유로 가게 될 겁니다. 박영수 대표님이 할 말 있다고. 예. 이미 카투고라고 해서 데밀러에서 서비스를 3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내가 원하면 자동차가 있는 곳에 가서 카드를 찍고 몰다가 대전역에 갖다 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핸드폰으로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차를 찍고 언제든지 몰아요. 이 차는 전기차로서 24시간 돌아다니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자동차가 파킹해에서 주차장에 있는 게 80%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를 많이 안 사게 될 거고 무인 자동차 지난달에 나왔어요. 대량으로 나와서 미국에서 4개 주에서 이미 무인 자동차를 인정을 했어요. 법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무인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은 우선 뭐 사라지는 게 굉장히 많죠. 택시 운전수, 트럭 운전수,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술 취하면은 그죠? 대리운전 뭐 이런 것들이 사라질 것이고 그 이외에 자동차가 눈을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센서를 가지고 있고 구글에서 너 지금부터 10분 동안 달려도 앞에 차 없으니까 쌩쌩 달려. 이제 이 속도 제한계, 카메라, 교통 순경도 사라질 것이고요.
사라진 게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게 돼요. 자동차는 이제 접속하지 소유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를 적게 쓰면은 오일 우리가 다양하게 이 오염도 줄어들 것이고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어떤 분야로 가기 때문에 그 분야에 내가 뭘 융합하고 뭘 만들어 팔 수 있을 것인가를 볼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융합을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장밋빛 미래가 확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러는 건지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저 이제 그 융합을 통해서 경제 가치가 증진이 되면 그 사회 가치까지 같이 따라서 증진되는 건지 그 사회 가치를 꼭 행복이라고 많이 바꾼다면 과연 행복해지는 건지 그거 좀 설명을 같이 해주시면 우리 공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아까 약간 그 앞에 말씀드리면 지금 소유하고 공유의 이제 점유라는 얘기가 아마 시간적인 한정이 있나 뭐 점유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고요. 실은 아까 조셉 테인터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한 사회가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아까 거기서 조사한 사례의 13가지 어떤 마야나 이런 중에 하나를 빼고는 다 멸망을 했거든요. 그게 비잔틴 제국이 예. 실은 했었는데 저희가 보면 어떤 아까 시간축을 얘기했던 게 어떤 사회 기저에 깔고 있는 모두가 이제 10년 뒤를 묻는가 아니면 20년 뒤를 묻는가 답은 달라진 것 같고요. 아쉽게도 어떤 사회 기저에 깔고 있는 어떤 소셜 이너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실은 굉장히 바뀌기 힘든 것 같고 항상 저희 부모님의 어떤 기억들 그다음에 저희가 겪었던 경험들이 사회 내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트렌드로 보면 전 세계를 다 찍었을 때 보면 이제 어떤 생존의 가치에서 어떤 사회적인 저희들이 즐기는 거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앞으로 10년간은 꽤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하나 그다음에 해피할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피해질 것 같지가 않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예. 반드시 그 장밋빛은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논의가 되는 것이 이제 기술은 아주 급속도로 발달될 것 같아요. 그 뭐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발달이 되는데 사람이 그렇게 이제 기술을 따라가지고 가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것이 때문에 그러는데 가만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사람이 또 사회가 때로는 지구 환경이 이 세 가지가 그 지속 가능하게 말 그대로 그 융합을 할 수 있고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은 행동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실천 그런 방법은 없이 일방적으로 그 융합이라든가 그 발전이라는 것만 이루어져서 사람의 가치가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 부분에서 잠깐 예, 그 가치라는가 행복 같은 것은 우리가 이미 그 느끼고 있는 바에 따라서 예,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 또는 기회를 우리가 꽉 잡아서 활용을 먼저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우리 가령 뭐 유엔 미래 포럼 밀레니엄 프로젝트 같으면 기후 변화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가, 물 부족, 환경 오염, 국제 질병, 국제 범죄, 빈부격차, 여성 아동, 뭐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집단지성으로 이건 이렇게 풀면 돼. 아 이제 태양광 써야 된다. 태양광은 2025년에 완벽한 기술이 나오니까 어떻게 모여서 이런 것을 논의하자. 뭐 물 부족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담수화 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대안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행복에 관한 것은 윤리 도덕은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이미 나노가 발전되면 그 나노가 그레이 구해서 모든 것을 아주 그냥 망치게 될 것이다. 이런 대안을 미리 준비하는 이런 노력들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촌의 과제를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서 융합의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모신 분들이 워낙 하고 싶은 얘기도 많긴 한데 시간이 좀 많지는 않아서 그러신데 오히려 진행을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이런 건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고 계시는 퀘션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면 금방 끝납니다. 예.
아, 먼저 저는 이렇게 좀 본인의 소개를 예. 하면서 하시는 게 더 저는 멋있는데. 부산에서 올라온 부경대학교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예. 그 박영숙 대표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어제 본의 아니게 그 유엔 미래 포럼 박세훈 씨에게 강연을 들었습니다. 전 미래 포럼이라 해서 굉장히 좀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엄청난 대책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분은 물 부족, 뭐 지구 온난화, 뭐 저출산, 뭐 심지어는 쓰나미, 화산까지를 모든 걸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 게 RG라고 아까 해양 생물체 맞죠? RG로 모든 걸 해결해 주시다 해서 강의 끝났어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오늘 와 보니까 본의야 이게 또 미래 포럼에서 나오신 분 계시네요. 그래서 오늘 또 좀 대단한 얘기를 들을 수 있겠다 해서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걸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2시간 굉장히, 강의인데 원래 2시간 강의를 10분으로 줄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결국엔 또 그걸로 무슨 말인지 하기도 모르다가 융합으로 끝났어요. 아, 네. 그리고 그 많은 그것도 대안도 충분히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나온 것 중에도 예. 저희가 상상도 못하는 와 들어서 진짜 와 이게 진짜 유엔 미래 포럼에서 대단한 걸 발견했구나 하는 게 있으면 그거 한 개만 딱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저희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수많은 문제 중에서 행동하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출산 장려 운동 하고 CO2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나무보다 훨씬 더 많은 CO2를 줄여주는 뭐 미세조리도 있고요.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지열이라든가 이런 기술들이 좋은 기술이 나올 때마다 알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행동을 해서 사업을 일으켜서 비즈니스를 하는 건 아닙니다. NGO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궁금증도 해결했는데 이건 진짜 그 기분 나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기분 오늘도 나쁜 건 전혀 없고요. 발표를 보면서 느낀 거는 좀 예, 같이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만나서 더 많은 질문 뭐 자료를 예. 달라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거기 부산에서 올라오셔가지고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러신 것 같으니까 자세한 것은 같이 또 이게 그 메일을 하면서 같이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다르신 분 계십니까? 예. 네, 저는 포스텍 염영숙 교수님께 질문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오늘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을 들어서 시간이 짧은 게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융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을 사회대분이 드렸을 때 그것에 대한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융합 쪽에서 계속 커리어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컸던 문제점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셨던 에피소드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맨날 제 그 질문 나오면 이제 열이 받거든요. 근데 왜냐면 벌써 딱 하시니까 네, 윗옷을 상의를 벗고 지금 거의 하시네요. 비슷한 패턴의 그 질문인데 한번 저랑 같이 24시간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질문 그 질문 안 하세요. 왜냐면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고명하신 분들과 앉아 있으니까 점잖아 보이죠. 그 사람들이 융합한다니까 뭐 하세요? 그래요. 근데 그 안철수 원장님 계시던 제가 사실 서울대 융합기술원 생길 때 거기 초대 멤버요. 처음 책임 연구원으로 거기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거 다 오프 더 레코드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랬는데 그분 오시기 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텍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융합이란 타이틀로 국가가 지원하는 첫 번째 기관이었어요. 서울대 융합기술원이. 그랬는데 이제 이반한 방에다가 12명의 전문 분야 소장학자급들의 박사들이 다 모였는데 근데 다 다른 분야였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해피하고 가장 드림팀이었고 기뻤던 시간이었냐면 맨 처음에 거기서 다 다른 분야니까 야 우리 이런 어떤 아이템 뭐 이런 게 가능할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바이오 또 해양 전문가가 있고 이래서 그다음에 로봇 전문가 저 혼자 유일한 인문학자였고 이랬는데 요새 불가사리가 갑자기 많아졌는데
불가사리 잡는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라든지 아니면 막 콘텐츠 하는 사람으로 뭐 재밌는 거 만들고 싶은데 뭐 미니 로봇 중에 토이로 그 소믈리에 로봇 같은 거 만들 수 있을까? 뭐 등등 돼가지고 뭐 별별 이상한 생각들을 다 해요. 아침 회의를 하면서 커피 마십니다. 근데 저녁 때까지 보통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혼자서 연구하면 피저빌리티 그거 체킹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 저녁 먹을 때까지 다 끝이 나요. 그게 자기 커넥션 다 써. 그게 너무 기뻤는데 그런 것들이 실현이 다 안 되고서 끝나는 거는 뭐 어떤 다른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기쁜 것들을 이렇게 끓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융합이 되는 거고 아니면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전혀 못하고 비전을 쉐어할 수 있는 보스를 하나 지정을 해서 우리 보스 대주세요.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널 어떻게 알아? 분야도 다르고 뭐는데 그럼 크로스 체킹 합시다. 좋아, 나도 네가 필요해. 그러니까 융합은 뭘 더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는 거 존재의 빈 슬롯을 철학적 용어를 쓴다면 빈 슬롯을 그걸 인정하고 너도 모자라고 나도 모자라니까 야 우리 근데 이전에 하던 거 하면 너무 지겨워서 아주 죽어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하자. 그리고 그래가지고서 그 의기투합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아까 뭐 뉴로게임 같은 거 제가 무슨 철학자가 무식한 놈이 무슨 뉴로게임 같은 걸 만들겠어요. 그런데 문제를 공유하니까 그거에 대한 전 세계에 있는 선수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채널이 열리고 지금 제가 또 뭐라고 그 무슨 루이비통에서 사다가 쓰는 저런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1조 매출을 하는 회사에서 뭐 시스템 개선하는 데 쓰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 버추얼 패션 같은 거를 제가 거기에 어떻게 인볼브해서 일을 같이 하겠어요. 근데 문제를 공유하고 비전 쉐어를 한다는 것 때문이죠. 스티브 잡스 자꾸 얘기하는데 스티브 잡스 우리 왜 좋아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은 뭐죠? 맨 처음에 프로블럼 세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자 어디다 써? 그리고 공학자들이 가끔씩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이제 너는 니네 와이프 어디다 쓰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그러면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인문학자들 입장에서 아 우리가 고상하게 말이야 이렇게 저 대우해줄 때까지 기다려야지 우리가 무슨 인문학자가 화장벌만 세우냐? 화장벌이면 어때요? 그러니까 화장벌 잘 세우면 소녀시대 되는데 못 세우니까 저기 뭐지 양촌리 다방 청자다방 순심이처럼 그렇게 살다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맨 처음에 세팅하고 그다음에 파이널라이즈 할 때 그때 이런 인문적 상상력하고 가치관에 대한 아주 그 크리티컬한 띵킹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있으니까 필요가 또 있으니까 불러주고 그래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염영숙 교수님이 실제 비주얼보다는 저 비디오에 나오는 것이 더 멋있는 같이 나오는데 거기 약간 좀 스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사실은 제가 이제 모더레이터가 제일 중요한 일이 시간 관리하는 일인데 시간은 이제 종료가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질문이 더 있으시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예, 재미있는 이야기 되게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저는 IT 문화원장 김중태 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제 공유 경제의 개념을 저는 되게 흥미롭게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음악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누려왔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비록 음악이나 사진이나 간단한 컨텐츠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그리고 주거 형태까지 어떻게 보면 어떤 패러다임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공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혹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앞으로 공유될 만한 어떤 재화나 가치가 있다면 예상하시는 어떤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게 혹시 있다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일단 모든 게 다 공유가 가능해져요. 주택이 가장 많이 찾아오죠. 3억짜리 집. 평생 여러분 집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 제일 비싸죠. 3천만 원. 그게 공유되면 사실 경제적으로 거의 다 공유된 겁니다. 에너지나 정서까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이 융합에서 가장 큰 난제는 뭐냐 그러면요. 욕망과 정서를 어떻게 공유하나가 남아있어요. 예를 가지고 인간은 4가지 욕망이 있어요. 승인 욕망, 존재 욕망, 성적 욕망, 그리고 권력 욕망인데요. 성적 욕망, 이게 프로이드나 아니면 라캉이 말하는 리비도나 주의상스 이런 거는 섹스 로봇 만들어 세계를 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까 기술 보셨죠. 기술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음악 공유, 집 공유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기술로. 근데 문제는 권력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가장 큰 문제예요. 왜요? 5만짜리 백과 500만짜리 백은 기능상이나 펑크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500만짜리 백을 원하시죠? 나는 강남 스타일이거든. 난 저런 여자랑 달라. 강북이라. 나 정도 되는 여자는 500만 원짜리를 가지고 놀아야지. 힘으로 타자를 지배하려는 욕망. 이것이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21세기 경제예요. 욕망 경제가. 이렇게 되면은 결국 행복이라고 아까 질문하신 마지막에 결국 행복으로 왔는데 행복이 거의 상대적이잖아요. 백이 있어도 500만짜리 백이 없으면 불행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 하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욕망을 갖다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권력 욕망, 힘으로 남들과 우월하게 보려면 이게 있으면 계속 분쟁과 싸움과 불행과 불만족이 계속 나오게 돼요.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정서의 공유가 그나마 대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융합해서 정서를 공유할 수 있습니까? 즉 내가 이 정도만 공유를 해도 서로 행복할 수 있냐. 이게 굉장히 큰 과제인데 이런 것들은 기술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욕망을 갖다가 잘 통제하느냐가 융합이 아마 가장 큰 과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건 전부 다 공유가 가능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실 인류에게 남겨진 가장 큰 아마 궁극적인 과제일 거라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마 융합 과학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실 짧은 시간들을 이렇게 관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참 진지하게 융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주어진 주제 융합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해결책 이런 아주 너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는 짧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더 발전시켜가면서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제를 해주신 네 분 연사님들 감사하고요. 여러분까지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진지한 대화를 해주는 이런 방청하시는 분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2012 기술 인문 융합 포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지금 행사 초기에 말씀드렸던 고지해드렸던 댓글 이벤트 당첨자분들을 제가 발표해드리고 행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댓글을 달아주신 분 주현 씨, 예, 어둠 속의 대화 전시회 관람권 드리고요. 그리고 30번째 댓글 해주신 허진 씨, 예, 문화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댓글 두 분 더 드리겠는데요. 먼저 예상균 씨, 파리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 공연 티켓 드리고요. 또 하나의 창의적 댓글 임동준 씨, 예, 어둠 속의 대화 전시권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댓글 내용 확인하시려면 기술인문융합 창작소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더욱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네트워킹을 해서 더욱더 좋은 모습들로 더 융합이란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또 다른 변화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로써 2012 기술인문융합 포럼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